권력자는 굉장히 외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6개월간에 걸친 쉬운 몇 번씩 그 전화를 해서 조금씩 녹취했던 것들을 그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것이 그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올바른 취재도 아니고 옳지 않다. 네. 그거 정상적이 아니다. 관계가 뭐냐면 취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취재원한테 기자가 누나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다음에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누님하고 그 노량진 수사 시장으로 한 바퀴 돌든가 가보세요. 가면 상인들이 엄청 많거든. 좀 문자로 보내줘. 왜냐면 이걸 내가 좀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좀 우리 캠프에 적응을 좀 하게. 심지어는 그 누나는 또 자상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동생한테 뭐냐면 야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넌 양다리 걸치고 있어. 챙겨까지 두거든요. 챙겨까지 두거든요. 그런데 이런 누나를 갖다가 뒤통수를 친 거예요. 인간적으로 배신한 거예요. 얘는 다른 생각은 없고 온갖 걸 다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사실은 취재윤리 위반이자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잖아요. 인간적 신의를 배반한 짓이고 이게 문제죠. 근데 이게 저도 평생을 기자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취재 윤리고 뭐고 간에 이건 기자로서 저도 편집장 출신인데 만약에 제 후배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야 이 자식아 네가 사기꾼이지 기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제가 기자협회의 윤리강령을 봤더니 취재 정보를 입수할 때 상대방 취재원에 대해서 위계, 속이거나 또는 강요, 강박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윤리강령에 딱 돼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어떤 취재를 한다면 취재의 상대방이든 취재원이든 분명히 어떤 목적으로 당신한테 인터뷰를 요청한다든가 또 녹음한다. 사전에 당연히 고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싹 없이 떡밥 운운이라든가 뭐 사실 어떤 의도가 이시 접근에 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정황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매우 비신사적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비열한 짓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취재의 경이고 특히 저는 더 비난받아야 될 거는 MBC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도합니까? 세상에 들어보면 별 내용도 없잖아요. 그죠? 다 아마 대부분은 정파 관계없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뭐야 도대체? 이거 하려고 지상파 그 전파 낭비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MBC가 그 정도로 사회 분별력이 없이 그냥 선정적으로 시청률 높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나라는 점에서 저는 반드시 MBC의 책임이 있었다고 보고요.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빼고 나머지를 보도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나 근데 법원의 시각도 매우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체 사회적 가치로 볼 때 지금 또 대한민국이 대선을 목전에 50일도 안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걸 뒀을 때 사회에 미칠 악영향까지 고려해서 이거 공개 여부를 결정했어야 되지 않나요? 법원의 태도에 있어서도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본방사수 독려를 좀 많이 했잖아요, 의원들이. 그런 의원들도 있고요. 네. 뭐 민주당이 다 똑같은 일색이 아니니까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분이 많았고요. 전체 맥락이 잘 덜 단둘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그 부분을 뺀 부분이 저는 의아하다. 제가 괜히 MBC 측에 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MBC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면 저는 이 MBC의 그 스트레이트에서 이 방송을 한 기자가 채널A 사건을 보도한 기자였습니다. 그 채널A 사건을 보도할 당시에 얘기했던 것은 채널A가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검찰의 종용을 받아서 유시민 씨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요지였어요. 그렇게 취재윤리를 강조했는데 이번에 본인들은 전혀 취재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경악스러웠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는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보도를 한 기자가 김중배 씨의 그 시사 프로에 나왔어요. 대담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도 저는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소위 제보자의 X라고 하는 분이 12월 27일인가요? 그 SNS를 올렸어요. 국민의힘에서 장윤수 기자는 과거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보도했던 당사자인데 네. 제보자 X가 SNS 올린 거를 또 연결지으면서 의혹을 제기한 게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보자 X랑 이걸 협의할 이유가 없죠. 제보자는 그냥 민간인인데 이걸 협의해서 뭐 합니까 제가? 그럼 전혀 그건 잘못 짚은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며칠 전에 이제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거기 이제 제보자 X가 뭐 어떤 글 올린 거를 했는데 이건 뭐 기계 말씀드릴 거 아닌데 제보자 X가 지금 그 굉장히 재밌는 다른 내용을 파고 있습니다.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제보자 X가 SNS에 뭐 이제 조만간 뭐가 이제 나온다라고 했던 것은 이 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별개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우리가 제보자 X 이분이 주장했던 게 결국 채널A 사건에 있어서 이동재 기자가 다 무죄 판결받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는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보자 X라고 하는 이분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제보자 X와 이 기자분과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경악스러웠다. 작년 12월부터는 예전에 채널A 기자의 검찰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처럼 했던 그 무죄가 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했던 분들이 합류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마치 큰 건이 터질 것처럼 발표를 했었죠. 거기에 함께 있었던 기자님이 MBC에서 보도를 하셨고요.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 채널A 기자가 했던 또 당했던 함정 보도의 이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를 할 경우에는 그 전제는 뭐냐면 보도를 한다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한테 계속 전화를 했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취재를 해서 그걸 써야 돼요. 바로 보도를 하든가. 근데 그걸 차곡차곡 쉬운 몇 번을 계속 전화를 하면서 신뢰를 높여갔잖아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덫을 놓은 거예요. 계속. 저는 전기 작가가 아닌 한은 어떤 기자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취재 윤리뿐만이 아니라 원래 접근 방식 자체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었고 그 취재나 보도 경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막상 또 들어보니까 그 김건희 씨가 한 내용들 보면 참 그것 또한 귀를 닦고 들어야 될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본인이 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수사에 관여한 것처럼.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저거 그냥 정경심도 그냥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그냥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선거운동에 뭐 캠프 구성이나 이런 데 관여하는 것처럼. 나중에 한번 봐서 우리 팀으로 와요.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이런 것까지 가는 거를 보면 그 김건희 씨의 기본적인 도덕적 일반적 그런 평등 감각이 너무나 엉망진창이다. 직책도 없는 후보 부인이 캠프 인사, 언론 관리, 집권 후 계획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모습에서 예비 최순실의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되살아난 국정농단 트라우마에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